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새롭게 현 시점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자료집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략적으로 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삼성전자 급등 이후로 AI 반도체가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오늘자로 다시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에다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를 했겠죠.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쿠다 플랫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한 상태에서 완전 가격을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원까지 올려버리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가격 정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연합 쪽에 반독점법 수사 대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 쿠다 플랫폼에 대응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반 엔비디아 진영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반독점법 우려 대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자 생태계를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AI 반도체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AI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마치 오픈 AI처럼 직접적인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독점입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제 삼게 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다가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연합 쪽에서 규제를 가장 먼저 강화를 하는 경향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 쪽에서 빅테크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국가들이 이 유럽연합의 규제를 참고를 해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번 달에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해서 18억 4천만 유로에 대한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현재 지금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금액이 한 1조 정도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한 3조 정도로 예상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무래도 AI 사업에 대한 이제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 반독점법에 따른 좀 이제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들게 되게 되면서 애플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급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플의 시가총액 당장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이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추격이 지금 거의 뭐 목전까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미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지금 반독점법 소송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앱을 차단을 해버려요. 왜냐고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앱이라고 하는데 이 앱을 설치를 하는 게 자율적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앱을 차단을 시켜 버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 애플 워치를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갤럭시의 워치나 중국의 이런 웨어러블 워치들이 애플에 연결을 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호환성을 굉장히 일부러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플 워치를 쓸 수밖에 없게끔 경쟁 업체의 상품들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수년 동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앱스토어에 대한 30% 수수료를 인앱 결제로 받아버리는 시스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되는 매출의 30%를 애플에서 떼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 에픽 게임즈가 인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애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이거 수수료 너무 세다.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받을게." 했다가 애플이 이거를 에픽 게임즈에 거의 세계 1위 게임이었었던 핸드폰 게임으로 포트나이트였던가, 그거를 이제 아예 애플에서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인제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에픽 게임즈가 인제 소송을 걸어 버리고, 실제 이 부분이 최종 승소까지 인제 에픽 게임즈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애플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 방식에 대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법적인 제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시장 조사가 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 쪽에서 진행이 되기 전에 프랑스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AI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독점법 당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니들이 뭔데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다고 미친 듯이 올리냐 가격을.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사무실을 급습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의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0억의 매출이 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정도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40% 50%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충 50억이 영업이익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의 10%를 때려 버리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뭐 20% 30%를 없앨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0.5%가 인제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유럽연합 쪽에서 최근에 이 반독점법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이 10%에 달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도 부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반 엔비디아 진영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반독점법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 가지고 쿠다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 쿠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AI 개발자, 게임 개발자, 로봇 개발자, 전 세계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20년 동안 쿠다 플랫폼을 사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겠죠. 컴퓨터 언어들을 써서 명령어들을 인제 만들어 왔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20년 동안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도 이 오픈 소스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코드들을 보고 레퍼런스를 하기도 하겠고, 이거를 통해서 인제 디벨롭도 하게 되면서 더 좋은 이제 코딩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쿠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소프트웨어인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기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텔의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제 뭐 AMD의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런 제품들에서는 이 쿠다가 작동이 안 되던가 호환성이 완전 그냥 박살이 나 버리게 됩니다. 거의 안 쓰느니만 만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들이
이 쿠다가 없다라고 하면 AI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자체의 성능도 물론 엔비디아가 높겠지만 다른 지금 후발주자들의 반도체가 전혀 채택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적인 성능으로만 이거를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지금 독자 생태계 구축이 당장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에 따라 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독자 생태계 구축, 쿠다 플랫폼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쿠다가 독점이 안 되면은 엔비디아의 독점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글, 인텔, 퀄컴, 삼성전자가 주축으로 지금 UXL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일종의 컨소시엄입니다. 엔비디아 쿠다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오픈 소스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빅테크 내지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겠죠. 뭐 클라우드 업체들도 전부 빅테크에 속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GPU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것들에도 반도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쿠다 플랫폼에 어느 정도 대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현재 지금 여기서 아예 이 지금 이 빅테크 자체적으로 쿠다 말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지금 우리의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쿠다 말고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AI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주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을 더블을 주겠다. 2배를 줘 버리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겠죠. 좀 자기가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봉을 더블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쿠다의 독점 같은 경우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빅테크들의 지금 현재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겠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AMD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 쿠다에 대항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도 공개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독자 생태계를 오히려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 그까짓 과징금 좀 맞아봐야 이 독점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매출에 대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를 지금까지 애플이 증명을 해줬죠. 그까짓 돈 그냥 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슈퍼 컴퓨팅이라고 하던가 AI 파운드리 같은 서비스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쿠다 생태계 이후로 이게 지금 현재 반독점법에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의 투자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서버용 OS 1위 업체인 레드햇과 자체 LLM을 구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거대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AI 사업이라고 하던가 내지는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인 현재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굉장히 이제 고성장이라고 하던가 고수익을 끌고 왔었던 이 클라우드 사업,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클라우드 업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AI 개발 툴로서 이용이 되고 내지는 데이터 저장을 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 사업에 대한 사업 가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AI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데이터 저장에 대한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아예
하이엔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엄청난 이게 또 매출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 빅테크들 고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현재 뭐 작년에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최신 지금 GPU를 구하는 게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품귀 현상이 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는 상황에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리드 타임이 한 1년 정도에서 3 개월에서 반년 정도로 줄어들었기는 한데, 수요가 그만큼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수급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런 하이엔드 AI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개발을 한 최신 AI 반도체를 엔비디아 자체 데이터 센터에다가 우선 배포를 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더 성능이 좋은 GPU를 사용을 하는 것이 AI 지금 개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빠르게 이 AI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최신 AI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I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히트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클라우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존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지금 AI 반도체를 더 탑재를 해야 되겠고, 사실 실질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투자 확대를 부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HBM 수요 같은 경우는 폭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러한 AI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리고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자체 개발을 했죠, 전부 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직접 사업을 시작을 해 버리겠다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뭐 중국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던가 지금 로봇 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 진출을 하는 게 공공연하게 이번에 GTC 2024에서 확인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히 AI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를 확장시켜 버려 가지고 AI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AI가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들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직접 추진 계획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기술입니다.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가상화 공간을 통해 가지고 AI 딥러닝을 빠르게 시킬 수가 있는 필수 기술로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던가 구글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 기술에 대한 협력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글로벌 서버용 운영체제 1위 업체인 레드햇과, 얘가 이제 리눅스를 개발하는 업체죠. AI 플랫폼을 공동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레드햇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레드햇에 지금 AI 플랫폼들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기술과의 엔비디아와의 AI 솔루션에 대한 확대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넷입니다. AI 원래 인제 ICT 정보통신기술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AI GPU 인프라 전문 업체로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계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에다가 차세대 서버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하이엔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협력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초거대 AI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2024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당장 이제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 통해 가지고 5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이제 찍어 드렸었는데, 이 자료집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카톡 같은 거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 있으실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투자 관점들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가는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만 이제 핸드폰 번호 같은 거 1절 안 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전기차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찍어드리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고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이 나타나 주게 되었죠. 당장 이제 그 전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화천기계라는 종목 찍어드려가지고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80%에서 90% 급등 강하게 나타나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언급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단타로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